반갑습니다. MJ 디자인의 문 대표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현장은 서울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세대수가 정말 많은 아파트죠. 남산타운 아파트 32평형 투베이 구조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거주하실 고객분들은 보관이사를 2개월 정도 맡기시고 내일 입주를 앞두고 계신 상황인데,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이 집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가구의 양과 가전의 가짓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노력을 정말 많이 했고, 두 번째가 곳곳에 피어있는 곰팡이와 결로를 제거하면서 단열 작업에 있어서 신경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적인 디테일인데, 이 부분은 고객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셔서 정말 재밌게 임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럼 빠르게 현장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여기는 현관입니다. 현관은 여러 공간들 중에 신경을 가장 많이 썼던 공간 중에 하나인데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그 첫인상을 강력하게 주기 위해서 여기저기 디테일을 많이 심어두었는데, 일반적인 색감이라든지 그런 마감 방식은 저희가 추구하는 스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드렸는데,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낮은 수납장이 보이십니다. 낮은 수납장 끝에는 수납형 벤치장을 설계를 해드렸는데, 물론 사람이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겠지만 고객님께서는 애완견을 키우고 계시기 때문에 외출 시에 애완견의 발바닥을 닦는다든지 하네스를 채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밋밋한 현관벽에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브론즈 미러로 하여금 시선을 한번 사로잡아주고 디자인 컨셉에 맞는 벽등을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끝으로 보시게 되면 유리 블럭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요즘 현장에서 많이 적용되는 그런 소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런 유리 블럭은 블럭 사이사이에 하얀색의 매지가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매지 두께가 얇지 않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그런 디테일과는 어우러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매지가 없는 유리블록으로 시공을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채광이 들어오면서 개방감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재이기도 하고요. 매지 없는 유리블록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시공이 정말 까다롭기도 하고, 시공 방식이라든지 쓰이는 접착제 종류를 잘 선택을 하셔야지 깔끔한 마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시공을 한번 해놓고 공사 중에 한번 뜯고 다시 시공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좀 예민한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중문을 한번 보시게 되면 개방감이 정말 좋은 강화유리 중문으로 시공을 해드렸고, 상하부의 힌지도 눈에 걸림이 없이 깔끔하게 매립을 해드렸는데, 지금 손잡이를 보시게 되면 독특하고 고급스럽죠. 이 집만을 위해서 별도로 제작을 한 손잡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투자를 하시면 현관을 조금 더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거실입니다. 거실에서 바라보니 현관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이렇게 기획한 데 있어서의 이유는 고객님께서 정말 값비싼 블루 계열의 소파를 가지고 계셨는데, 사실 블루 계통의 컬러는 인테리어 할 때 매칭하기가 쉽지 않은 컬러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 소파에만 시선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이 여백의 공간을 그렇게 처리를 해드렸는데, 지금 제 좌측에 보이시는 벽등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르테미드의 톨로메오 바스큘란테라고 하는 벽등인데, 이 조명 같은 경우에는 스탠드 형태로도 활용하실 수 있고, 책상에 찝어서 클램프 형태로도 활용하실 수 있는 유용한 그런 벽등인데, 고객님 취향에 맞춰서 제가 선물을 해드렸는데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정을 보시게 되면 이음선이 없죠. 천정을 곡선으로 벽과 만나게 처리를 함으로써 선 하나가 사라지게 되고 또 시선이 소파에만 집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디테일을 신경을 쓴다면 조금 더 완성도 있는 그런 인테리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실 정중앙 천정을 보시게 되면 실링팬을 설치를 해드렸는데, 대한민국 평균 층고가 2m 30cm 정도 되다 보니까 천정을 조금 올려드리면서 원형의 우물 형태로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은은하게 간접등까지 넣어드렸는데, 여기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빛이 나오기 때문에 실링팬이 회전을 할 때 빛의 굴절이 생길 수 있지 않냐고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원형의 크기를 잘 설정을 해 주셔야지 빛의 굴절이 없으니 이 부분 꼭 잘 참고하셔서 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쉽게도 이 현장의 확장부는 날개벽이 내력벽이었기 때문에 철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파의 치수를 사전에 다 실측을 하고 딱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남겨두고 이렇게 날개벽을 처리해 드렸는데, 날개벽이 멀리서 바라봤을 때 직각으로 처리하게 되면 정말 투박한 벽으로 보이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고자 벽선을 곡선으로 한번 굴려 드리면서 애매한 공간을 수납장으로 채워 드렸는데, 이 부분은 스탠드 청소기랑 골프백이 들어갈 수납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편 벽도 마찬가지로 날개벽의 좌우측을 곡선으로 이렇게 굴려 보았는데, 멀리서 바라봤을 때 투박한 벽이 아닌 마치 조형물처럼 보이기 위해서 신경 쓴 디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발코니로 나가는 터닝도어가 보이실 텐데, 만약에 날개벽이 없었다고 하면 저는 페이크 도어로해서 한번 가려주는 그런 디테일을 적용을 했을 텐데, 멀리서 바라봤을 때 직접적으로 터닝도어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대로 개방해 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TV 반메리 박스를 저희가 제작을 해드리면서 벽체를 앞으로 당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물리적인 구조인데, 지금 장식 선반 4개가 보이실 거예요. 이 인코너 부분도 곡선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해서 라운드로 굴려서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벽 끝으로 따라오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스틸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현장의 포인트 소재를 제가 스테인리스 스틸로 잡아보았어요. 중문의 손잡이라든지 스위치, 미옵 커버 등등 아무래도 스틸이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 그리고 묵직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정말 고급스러운 아이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벽 끝으로 따라오게 되면 아웃코너 또한 곡선으로 한번 굴려서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안방 들어가기 앞서서 조금 특별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방문이 설치되어야 될 문틀에 지금 현관에 많이 쓰이는 간살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를 해드렸거든요. 고객님께서는 거의 안방문을 닫지 않고 항시 개방된 상태로 거주를 하셨다고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디테일을 적용해 보았거든요. 중문 또한 상부 구동형으로 시공을 하면서 로봇 청소기가 지나다닐 때 밑걸림 없이 청소하기 좀 간편하도록 그렇게 시공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안방이 너무 훤히 보이는 게 싫다든지 문을 닫았을 때 답답함이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디테일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조금 더 특별하고 아늑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방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안방에 들어왔는데 안방은 공간을 2가지로 분리를 시켜드렸습니다. 이 가벽을 통해서 침실과 드레스룸 공간을 분리를 시켜드렸어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공간에는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올리브 그린 컬러의 침대가 들어설 예정인데, 그린 컬러 또한 매칭하기 정말 쉽지 않은 컬러이기 때문에 컬러 대조를 통해서 벽지의 컬러라든지 필름의 컬러, 바닥재의 컬러를 잘 매칭을 해서 잘 어우러질 수 있게끔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현관의 디테일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현관 가벽에서 보셨던 유리블럭의 디자인 포인트를 안방 가벽에도 적용을 하면서 디자인이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적용을 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침대에서 누웠을 때 메인 등을 점등하실 수 있도록 3루 스위치 설정을 해드렸고, 따로 머리에 스탠드를 두지 않도록 벽등까지 설치를 해드려서 고객님을 한번 배려해 드렸습니다. 그럼 반대편 드레스룸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거실에서 이어져오는 곡선벽의 디테일을 안방 가벽에도 적용을 해드리면서 디자인이 끊기지 않게끔 벽체를 완성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오시게 되면 모든 수납장은 벽을 등지고 생성이 되기 때문에 가벽이 생성됨으로 인해서 수납을 보충할 수 있는 벽면이 하나 더 생겼죠.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수납을 가득 하실 수 있도록 붙박이장을 설치를 해드렸고, 여기는 낮은 수납장으로 제작을 해드렸는데, 고객님께서 가전기기를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는 로봇 청소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따로 공간을 마련해 주었고요. 지금 여기 빈 공간에는 고객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기성 화장대를 놓을 계획인데, 너비라든지 깊이, 높이까지도 딱 맞춰서 시공을 해드려서 세팅을 했을 때 끊김없이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안방 화장실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안방욕실입니다. 안방욕실은 변기와 세면대만 위치한 소형욕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용욕실보다 비교적 사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부장을 공간 사이즈에 맞춰서 플랩장과 여닫이장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포인트가 조적 선반을 만들 때 모서리 부분을 타일을 45도로 커팅을 해서 졸리컷 시공을 많이 하는데, 그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 강도를 올려주기 위해서 레진으로 마감 처리를 한 번 더 해드렸습니다. 다음 공간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주방입니다. 30평형대 투베이 구조 아파트의 주방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고객님과 저도 고민을 정말 많이 한 주방입니다. 고객님께서는 다이닝 테이블이 주방 내 위치를 해야 되고 일반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도 주방 내 위치를 해야 되며 수납력도 최대한 보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레이아웃을 잡아 드렸습니다. 다이닝 테이블의 공간을 보시게 되면 인테리어 하기 이전에 고객님께서 프리찬스의 테이블과 1세븐 체어를 구매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가구가 조금 더 돋보일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을 해 드렸는데 벽체를 깔끔하게 필름으로 마감을 할 수도 있었으나 정중앙에 브론즈 미러를 매립하면서 무게감도 주면서 공간에 확장성을 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 쪽으로 보시게 되면 유리의 분절선을 보실 수가 있는데 기존에 위치하고 있던 배전반 커버를 같은 소재 유리로 통일을 시키면서 흐름을 깨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필요시에는 유리 흡착기를 통해서 열고 닫아질 수가 있는데 보통 살면서 배전반 커버를 열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고객님과 소통을 통해서 이런 디테일을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본주방 쪽으로 보시게 되면 상판은 강도가 우수한 칸스톤의 덴버 제품으로 시공을 해드렸고 남는 부분을 다리발로 통일성 있게 시공을 해드리면서 콘센트까지 매립을 해드렸고요. 설거지를 하시거나 요리를 하실 때 상부장 안의 그림자로 인해서 어둡기 때문에 요즘은 벽장 하부에 간접등을 정말 많이 설치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 간접등의 스위치 위치를 한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보통 무선 스위치를 편한 위치에 부착을 해서 쓰실 수 있게끔 하거나 지금처럼 히든 스위치를 통해서 스위치를 점등할 수 있게끔 고객을 한번 배려해드린 포인트인데 이 부분도 잘 착안하셔서 시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끝으로 보시게 되면 주방 창을 일반 창이 아닌 시스템 창으로 시공을 해드렸는데 그 이유가 주방에서 바라보니 남산의 뷰가 좋기 때문에 조금 더 개방감 있고 시안성을 위해서 시스템 창으로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공간과 상황에 맞게끔 이런 창 또한 신경을 한번 써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확장부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은 기존의 부엌 발코니로 쓰이던 공간인데 김치 냉장고 공간을 확보를 해주면서 기존에 세탁기가 설치되어 있던 공간에 급수와 배수 이동 공사를 통해서 워시타워를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공용 욕실입니다. 기존에 욕조가 있던 위치에 샤워부스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 지금 욕실에 부착되어 있는 타일 종류를 총 4가지를 활용을 했는데 사이즈는 60cm와 1m 20cm, 컬러는 베이지톤과 아이보리톤 총 4가지로 적절히 베리에이션을 해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바닥 컬러와 그리고 벽 아래 한 단까지는 베이지색으로 시공을 하고 그 위에는 조금 더 밝은 아이보리 톤으로 시공을 해서 조금 더 특별하고 따뜻한 느낌의 욕실을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뒤에 보이시는 세면대인데 요즘 수건거리형의 배관이 노출되는 세면대를 많이 시공을 하실 거예요. 이 세면대를 시공하시기 위해서 주의점이 아무래도 배관이 노출되기 때문에 기존 급수와 배수구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수평이 안 맞고 배수구 위치가 애매하게 위치를 할 수 있어서 이 부분 꼭 체크를 하셔서 설비 공사를 통해서 수평과 배수구가 정중앙에 위치할 수 있도록 시공을 하셔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시공이 가능하다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샤워 공간을 보시게 되면 배수구 주변으로 해서 단을 한 단 올려 드렸어요. 물론 다리를 올려놓고 씻을 수도 있지만 애완견을 기르고 계시기 때문에 애완견을 올려두고 조금 더 편하게 목욕을 시킬 수 있도록 고객님을 배려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공간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은 현관 옆에 드레스룸으로 가기 위한 문 앞에 제가 서 있는데요. 현관의 깔끔함과 고급스러움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손잡이가 없는 히든도로 설정을 하면서 마치 벽처럼 보일 수 있게끔 의도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기존에는 창호의 위치가 여기까지 나 있었지만 저희가 주방 발코니를 일부분 확장을 하면서 창호 사이즈를 조금 줄여드려서 충분히 채광이 들어올 수 있게끔 설계를 해드렸고, 벽면 한쪽은 수납장을 가득 채워드리면서 스타일러 매립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면 바로 자녀방 한번 가보실게요. 여기는 고객님의 따님분의 방인데 화장대와 침대, 책상, 책장, 붙박이장까지 이 많은 것들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한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 벽박이장이 위치해 있던 공간에 화장대를 설치를 해드렸고 그 옆으로 붙박이장을 설치했는데 선반을 조금 많이 나누어서 좀 가벼운 우류를 수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어요. 그 옆으로 침대 머리 쪽에도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벽장을 설치를 해드렸고, 지금 침대 받침이 보이실 텐데 고객님께서 가지고 계신 침대가 전동 침대였기 때문에 하부에는 수납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의 침대였습니다. 그래서 콘센트 만들어 드리고 침대 하부에 간접등이 나올 수 있도록 목공으로 따로 제작을 해드려서 침대만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 확장부도 날개벽이 내력벽이었기 때문에 애매하게 남는 공간을 책장으로 시공을 해드렸고, 지금 우측에 보이시는 선반 두 개가 보이실 텐데 기존 가지고 계셨던 책상의 높이에 맞춰서 선반 위치를 설정을 해드렸어요. 기존 가구를 놓았을 때 끊김없이 일체감이 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높이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벽면 한쪽은 고객님 분의 따님이 여성분이시기도 하고 외모에 관심이 많을 나이이기 때문에 브론즈경 전신 거울을 통해서 거울을 한번 보실 수 있도록 디자인 포인트를 잡아 보았습니다. 현장 설명 잘 들으셨나요? 저희가 32평형 투베이 구조 아파트의 현장 리뷰 영상이 많아서 해당 구조의 인테리어 예정이신 분들의 문의가 정말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님분의 따님께서 향수 선물과 손편지까지 직접 써주셨다고 하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